자, 135페이지고요. 네, 04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간에 지금 오늘 준비한 테마, 이 주제가 그동안에 한 25번 정도 출제됐을 거예요. 그래서 10년에 한두 번 빠지고 출제가 되는 영역. 작년에 출제에서 빠졌어요. 네, 그러면은 확률로 보아서 올해는 나온다고 봐야 되죠. 네, 04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입니다. 네, 설명을 다 듣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재에 필기 대신에 제가 읽고 다시 설명하면서 밑줄을 그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재도 안 봐도 되고 필기 안 해도 돼요.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 알겠죠? 편안하게 설명 듣고 교재는 같이 보면서 밑줄 끄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준비할 주제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개발 행위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 행위. 이거 제도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이제 여기서 세 가지를 만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준비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봐주십시오.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1번이 뭐죠? 1번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합니다. 2번은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합니다. 용도구역 지정과 변경. 그 용도구역 오늘 첫 시간에 5개를 배운 거잖아요. 개발제한구역부터 입지규제 취소구역까지 이제 5개를 배우셨는데, 시가와 조정구역과 입지규제 취소구역 위주로 이제 강의가 진행됐었죠. 네, 각각 이제 한 문제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둘 중 하나 정도 출제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는 도시군 관리계획 3번이에요. 3번이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이죠. 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다. 그렇게 공부하잖아. 그럼 그때 기반시설 뭐죠? 도로 등이잖아.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운동장, 상하수시설 등이잖아요. 이런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은 설치, 정비, 개량을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여 설치를 결정합니다.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하고요. 자, 이렇게 결정되면은 비밀입니까? 고시합니까? 고시하죠. 관보나 공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기반시설 설치를 결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기반시설 설치가 결정고시면 그때부터 이제 기반시설에 대한 법상 명칭이 바뀌죠. 뭐로 바뀌죠? 무엇으로 바뀌죠? 그렇죠. 도시군 계획시설. 여러분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에 공부 많이 하시구나.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죠, 이름이.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그러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그림을 그려 나가거든요. 본래 이제 그림만 그리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1, 2월에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위에는 갑의 토지이고 밑에는 을의 토지였고 갑과 을은 총각이었고 나이는 33이고 갑도 을도 각각 5억씩 투자한 거예요. 투자 목적 땅을 샀다고. 갑도 5억 주고 도로에 접한 땅 사고 을도 5억 주고 땅 산 거죠. 각각 5억씩. 33살인데 5억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대출을 5억을 그렇죠. 받을 수 있으면 능력이 있는 거죠. 27에 대학 졸업하고 대급에 취업해서 숨 마시고 살았어. 용돈도 엄마에게 받아 쓰고 숨 마시고 살았다고. 숨 마시고 10원도 쓰지 않고 올 졌죠. 그렇게 해서 2억? 좋아. 2억을 모았어. 그리고 2억은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1억 정도 대출 끼고 5억씩 투자한 거죠. 근실한 청년들이죠. 제가 33때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렇게 도로 주변에 땅 5억씩 투자 목적을 사고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여기다가 도로를 설치하겠다고, 아니면 서울 지하철 설치를 서울시에서 결정고시 해버렸다고. 그때부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이 갑과 을의 토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하는 거죠. 부지.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무엇인지 알겠죠? 서울에서 도로용지, 지하철용지, 공원용지, 한강대교 건설용지 등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의 지상, 지하, 공중, 수중, 수상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묶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묶인 갑과 을의 토지에서는 상식적으로 이 도로용지로 결정 고시된 갑과 을의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허가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원칙이죠. 여러분 법 조문 책도 안 보고 말할 수 있잖아요, 벌써.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행위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등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개발 행위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여기까지 교재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재 보시죠. 135페이지 맨 위에 원칙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원칙, 서울특별시장은 이렇게 읽어도 괜찮죠? 서울특별시장은 저 뒤에 줄 것이십시오.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갑과 을의 토지의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까지 줄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밑에 적어요. 무엇이라고?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하는 거지. 자,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에서는 그 뒤에 봅니다.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이 허가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교재 다 있죠? 이 시험은 조문대로 나와요. 이렇게 요약 정리한 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조문을 쉽게 줄여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시험 나올 때는 조문대로 나온다니까. 단 예외가 있죠. 예외는 또 설명 듣고 같이 읽어요. 갑과 을의 토지의 도로 용지로 결정고시 되면서 도시군 계획시설로 묶이게 되고 개발 허가 안 나요. 원칙은. 근데 예외적으로 갑과 을의 토지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에 놓고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됩니다. 이거 자체를 외워요. 2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되고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해야 되죠. 다음 중 하나의 요건입니다.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었거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었거나 다음 두 번째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더라도 1단계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개발이가 허가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허가 대상은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박스에 들어있을 겁니다.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교재 같이 볼까요? 예외.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2년마다 동그라미 하세요.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 중에서 여기까지는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 하는 거 몇 년 동안? 2년 동안 공사업이 미집행되니 하나 기억하면 되죠. 2년 동그라미 두면 되잖아요. 2년 동안 공사업이 미집행되고 줄 거죠. 단계별 집행계획에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줄 거예요. 동그라미 1번. 그 뒤에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밑줄 그치고 동그라미 2번.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계속 줄 것이십시오. 다음에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허가 대상이 몇 개 들어있죠? 3개. 박스 안에 동그라미 1, 2, 3번 묶어서 허가 대상. 이거부터 줄 것입니다. 첫 번째, 가설 건축의 건축. 이를 위한 형질 변경 허가됩니다. 가설 건축의 건축 줄 거면 되죠. 두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다음 줄 것이십시오. 공작물 설치 줄 거면 되죠. 공작물 설치와 이를 위한 형질 변경 허가됩니다. 그리고 3번, 건축물의 건축이 아니고 뭐죠? 개축 또는 재축.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건축하면 틀려버린다고.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그리고 손대고 이를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기를 드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해가 완벽하진 않아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시험 나옵니까? 이 제도가 나옵니까?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덤으로 설명을 드릴 뿐인 거죠.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무엇인지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거예요. A 지역과 B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 건설 사업이 결정이 됐잖아요. 연결하기 위한 도로 건설 사업이 결정됐어. 아니 여러분, 서울 강릉 간 KTX 건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맞죠?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되면은 그거 1년 만에 공사 끝냈습니까? 몇 개월 만에 끝냈습니까? 몇 년 걸렸습니까? 몇 년. 이렇게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재원을 조달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KTX 건설 사업, 도로건설 사업 용지에 편입된 수많은 땅과 건물을 강제 수용하고 보상을 마무리해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 사업 계획이 준비됩니다. 이것을 단계별 집행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구간은 1년 차에 재원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보상 절차를 끝내고 공사할 거야. 이 구간은 2년 차에 재원을 조달하고 보상 절차를 끝내고 공사할 거야. 3년 차에 그렇게 할 거야. 4년 차, 5년 차, 6년 차.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그때 단계별 집행계획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3년 이내에 시행해야 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그냥 구분할 때 1단계 집행계획으로 불러. 그리고 3년 이후에 시행해야 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몇 단계죠? 2단계 집행계획으로 불러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법상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별로 구분해서 수립합니다. 3년 이내에 시행해야 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몇 단계? 1단계 집행계획. 3년 후에 시행해야 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우리끼리 그냥 왼쪽은 갑의 토지고 오른쪽은 을의 토지라고 하자. 이 갑과 을의 토지에 서울시에서 도로용지를 결정고시하면서 갑과 을의 토지는 도시공 계획시를 묶여버린 거야. 개발료가 나요 안 나요? 안 난다고. 단 사업을 결정고시해놓고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둘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가설 건축의 건축 등 허가 나는 거야. 첫 번째,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다면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사업만 결정했지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준비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부한 공사가 있어 없어? 없어. 당부한 공사가 없을 이 땅에 3년 내에 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은 허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 혹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더라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 안 된 부지예요. 1단계 집행계획 포함 안 되니까 여기에 포함 안 된 부지는 몇 단계 부지죠? 2단계 부지잖아. 2단계 부지는 빨라도 몇 년 있어야 공사 시작됩니까? 4년 차에. 그 만 3년 동안 공사가 없잖아. 그래서 3년 내에 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임시 가설 건축의 건축 등은 여기 허가가 난다는 거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더라도 1단계 계획에 포함 안 된 2단계 부지에서는 3년 내에 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의 건축 등은 허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알고 나니까 이해가 더 완벽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험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제도가 나오는데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단계별 집행은 단어를 용어를 설명드린 거죠. 그럼 이거 그림 그리다 이걸 못 들으면은 시험을 못 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계속 반복하면 되니까. 알겠죠? 얘기 기억하면 되잖아. 처음부터 할까요? 앞으로 서울에서 도로용지 등으로 결정고시는 토지의 지상, 지하, 공정, 수정, 수상을 무엇으로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를 부지라고 하지. 도시군 계획시로 묶인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원칙인데 2년 동안 공사 미집행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등 수립이 없거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됐더라도 몇 단계? 1단계 계획에 포함 안 된 부지는 무엇이 허가되죠?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은 허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도를 빨리 보려고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럼 책을 이런 부분은 순식간에 봐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이걸 한참 보고 있으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한참 이해가 안 되니까 보고 있는 거잖아. 이해되면은 순식간에 읽고 지나가면 되잖아. 이거 외울 때 몇 번만 읽으면 되지 뭐. 어차피 잊어버릴 거 뭐. 그죠? 몇 번, 세네 번 외워보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다시 반복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외운다고 오래 기억하는 거 아니거든요. 야무지게 몇 번 외우고 훅 지나가 버리면 되죠. 가설건축의 건축, 공작물 설치,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이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토지, 형질 변경 등 허가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 잠깐 들어주실래요? 그런데 여러분 2단계 도시공 계획실 부지에서 가설 건축물 등이 허가됐죠. 몇 년 있으면 공사 시작되죠. 4년차, 5년차에 공사 시작될 거 아니야. 그때 허가된 가설 건축물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으면 사업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설 건축물 등이 허가된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사업이 시행될 때는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관할 시청 건축에서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철거하고 원상 회복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사업 시행 예정일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서울시청에서 비용을 철거 비용 지원합니까? 건축물 소유자 부담합니까?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철거하고 원상 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근데 원상 회복 명령을 받고 건축물 소유자, 가설 건축물 소유자가 철거 등 원상 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
망치, 부대 동원해서 강제로 원상 회복시켜 버려요. 읽어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보면 되죠. 136페이지 원상 회복 명령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출구조 사업 시행 예정일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철거 비용 지원합니까?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입니까? 출구조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 건축이나 공작물 철거 등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거 비용 지원이 있어 없어? 없죠. 시청 건축에서 철거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회복하도록 명령을 하게 돼요. 원상 회복 명령 시 원상 회복 명령을 한 관할 시청 건축에서 그 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옮겼습니까? X가 되겠지. 행정대집행. 서울시청에서는 원상 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 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에 들어서 원상 회복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시공격실부지의 매수 청구 별표 2개 너무 중요하죠. 제일 많이 나왔던 거죠. 아무튼 자, 매수 청구제도 계속 연결합니다. 여기서 계속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셔야 됩니다. 설명 다 듣고 교재 같이 봅니다. 매수 청구제도예요. 장기 미집행 도시공격실부지 매수 청구 매수청구제도 계속 이야기를 듣죠. 여러분 갑과 을의 토지, 갑과 을의 토지에 도시공격실 사업이 결정되면은 건축물의 건축된 개발료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면은 아까 얼마 주고 샀다 그랬죠? 5억씩 투자했잖아. 5억씩 투자에는 땅값은 개발료가 안 나니까 집가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졌죠. 3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매수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 갑과 을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받게 됩니다. 맞죠?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손실보상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도시공격시설 사업 결정 고시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가 받게 될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해당 법률은 2년 내에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폐지된 겁니까? 개정된 겁니까? 개정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앞으로 도로용지 등 도시공격시설 사업 결정 고시로 해서 토지 소유자가 받게 될 손실을 보상한다는 규정을 만드는 대신에 그 도시공격시설 사업이 결정 고시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격시설 부지 가운데서 지목이 대인 토지는 관할 시청구청에 매수 청구하면은 매수를 하여 주겠노라라고 하는 매수 청구 제도가 대신 도입된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도시공격시설 사업 결정 고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받게 될 손실 보상 규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신에 뭘 도입했다고? 매수 청구 제도 도입된 거죠.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서울에 도로용지, 공원용지, 학교용지, 한강대교 건설용지, 종합운동장 용지 등으로 학교용지 등으로 결정 고시는 땅이 무지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다니까. 그 무지하게 많은 도시공격시설 부지 가운데서 어떤 토지가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 매수 청구 대상 보겠습니다. 갑과 을의 토지의 도시공격시설 사업, 도로 건설 사업을 결정 고시해 놓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돼야 됩니다. 도시공격시설 사업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예요. 그 두 가지 외우면 되잖아. 몇 년?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그때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이 있죠. 정착물은 매수 청구 대상에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포함. 정착물도 포함이에요. 그것도 한번 정답 결정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신 토지 소유자가 전부 매수 청구하는 건 아니고요. 원칙은 그런데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되지이더라도 도시공격시설 사업 절차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됐거나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됐거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 배울 건데 그 도시공격시설 사업 절차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됐다는 것은 그 다음 절차가 이제 공사 착수에 들어가요. 공사 착수를 위한 마지막 행정적 절차가 진행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착수를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되면은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되지어도 매도 청구 대상입니까? 제외됩니까? 제외가 돼요. 이 정도까지 상당히 이제 깐깐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로까지 들어가야 돼요. 조금 더 체크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되진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은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해야 되죠. 그래서 매수 의무자는 원칙이 관할, 시청, 군청이니까 서울은 누가 매수 의무자가 되는 거죠? 서울특별시장, 인천은 인천광역시장,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장,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지역은 시장, 군청은 군수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장기 미집행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된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공객실 부지가 지목이 되지면은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져 있을 경우에는 그 시행자, 도시공객시설 사업 시행자, 그 시행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도시공객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따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의무 있는 자, 그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도시공객시설 설치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하고 그 설치된 도시공객시설을 관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법적으로 서로 다를 수도 있잖아요. 서로 다를 경우에는 누구? 설치에 관하여 의무인자를 대상으로 매도 청구를 하게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교재를 체크할까요? 앞을 교재 보십시오. 136페이지 교재. 2번 도시공객실 부지에서의 매수 청구 제도입니다. 1번 매수 청구 대상 등 읽어드립니다. 줄 끄지 마십시오. 도시공객실에 대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10년 이내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다른 거 줄 거 필요 없습니다. 10년 내에 그 도시공객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됐죠. 그리고 그 도시공객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네 번째 줄에 줄 거예요. 가운데 네 번째 줄 가운데 지목이 대 줄 거죠. 대 동그라미. 그게 두 가지를 외웁니다. 몇 년?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이면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 줄 가로에 봅니다. 세 번째 줄 가로 안에 보세요. 줄 거죠. 단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되지어도 세 번째 줄 가로 안에 줄 거예요.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매수 청구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리고 네 번째 줄 제일 끝에 가로 안에 봅니다. 네 번째 줄 가로 안에 줄 거죠.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은 매수 청구 대상에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포함. 토지의 정착물도 매수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목이 대 바로 밑에 이제 지목이 대 보고 있습니까? 그 바로 밑에 줄 것이십시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까지 줄 것이고 이들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들이 무엇이 되는 거죠? 매수 의무자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미칠 것이고 밑에다가 시청, 군청이라고 적고 매수 의무자 원칙이 되는 거다. 그죠? 네, 시청, 군청 이렇게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함이 원칙이다. 다만 동그라미 하시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뒤에 다만 동그라미 하시고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다음이 박스안에 몇 개 있죠? 2개. 박스안에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 계속 줄 거예요. 그 해당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박스안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서 앞에 적으십시오. 매수 의무자죠? 매수 의무자라고 적으십시오. 동그라미 1번, 2번 앞에다가 매수 의무자로 적고 밑에다가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자가 매수 의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동그라미 1번 이 법에 따라서 해당 도시공객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줄 것이십시오. 그 시행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2번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서 도시공객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있다면 줄 거죠. 그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이 경우 동그라미 계속 줄 거죠. 끝까지. 이 경우 도시공객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서로 다르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설치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 관리를 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하면 틀려요. 설치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30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30회 정도. 네. 여러분이 30회 아닙니까? 그 시험에서 25분 정도 나왔으니까 거의 뭐 10년에 한두 번 빠져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출제하신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 같은 이 영역이 얼마 안 되는데 문제를 다르게 만들어야 되니까 똑같이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 만들기 힘들겠어. 깐깐하게 내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오죽하면 낼 게 없어. 작년에 한 판 쉬었겠어, 1년. 작년에 안 나왔다고, 이 부분이. 올해는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런 분 출제되면 다 맞춰줘야 되거든. 그 다음 또 얘기를 좀 듣죠. 서울에서 도시공획시설 사업결정을 해놓고 10년 동안 사업이 집행되고 지목이 되지이면은 그 토지 소유자는 서울시청에 매수 청구했잖아요. 하면 서울시에서는 매수 청구 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와 관할 시청군 측에 알립니다. 이렇게. 네. 매수 청구일로부터 몇 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되죠. 6월 내에 알려야 돼요. 그리고 6개월 내에 매수 결정을 알려서 당신의 토지를 매수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알리면은 그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몇 년이죠? 2년 내에 해당 토지를 매수해야 합니다. 그때 매수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 채권을 도시공계획시설 채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국토교육법이죠. 국토교육법에는 처음으로 채권이 나옵니다. 무슨 채권이 있죠?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137페이지 저 위에 양괄호 3번 매수 절차 등 읽어드립니다. 방금 설명했죠? 네, 매수 의무자는 자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 동그라미 손 떼고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와 관할 시청군청에 알려야 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몇 년? 2년 이내 동그라미 2년 내에 매수해야 됩니다. 그때 매수대금 지급 4번 내려오죠.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현금 동그라미 밑에 적으십시오. 원칙. 매수대금은 현금 또는 채권 지급입니까? 현금 지급 원칙입니까? 현금 지급 원칙.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면 틀려버려요. 현금 지급이 원칙이라니까. 다만 자 줄 것이십시오.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무자가 누구일 때?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적으십시오. 누구죠?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박선에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한 개 해당하면은 이제 도시공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계획시설 채권의 법상 발행자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꼴 누구죠? 발행자가 돼요. 이런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계획시설 채권은 누가 발행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 매수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틀려버리잖아. 매수무자가 국가 또는 자치단체인 경우는 틀려버리잖아. 매수무자가 공공사업주체인 경우에는 틀려버리잖아.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하나하여 꼭 외워야 됩니다. 다음 중 한 개 다음에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죠. 밑에 발행 요건이 몇 개 있죠? 2개. 박선의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서 앞에다가 발행 요건이죠. 도시공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요건, 발행 요건이 되는 거죠.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할 수 있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할 수 있습니다. 2번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 얼마? 3천만 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 금액 3천만 원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1번과 2번 요건 모두에 해당이 됩니까? 둘 중 하나입니까? 둘 중 하나니까 매수대금 3천만 원 초과하지 않더라도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1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번에만 해당하면은 즉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면서 비업무용 또는 비업무용 토지면서 매수대금 얼마 초과? 3천만 원 초과 금액은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7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초과 금액이 얼마죠? 4천. 이 4천만 원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도시공계획시설 채권으로 발행해서 지급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그 밑에 핵심 국고에 보면은 도시공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자, 발행요건, 상환기간, 이율, 발행 절차 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발행자 금방 했죠. 누가 발행하죠? 지자체. 발행요건 방금 설명했잖아. 상환기간은 몇 년 이내에서 조례를 정하죠?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은 조례를 정합니다. 10년 이내 범위에서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조례를 정한다. 그런 뜻이나. 이거면 되죠. 뭐. 이율은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구체적인 이율은 조례를 정하죠. 이는 시험 이렇게 나왔다고. 자, 도시공개설 채권의 이율은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여야 한다. 옮겼습니까? X. 평균 이상으로 조례를 정합니다.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해야 한다가 틀린 지문으로 나왔다니까요. 얼마나 어렵게 나왔어.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이율은 뭐를 정합니까? 조례를 정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해야 한다면 틀린 거죠.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아주 깐깐하다니까. 이번엔 출제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도시공개시설 채권 발행 절차, 도시공개시설 채권 발행 절차에 관하여 이 법상 규정이 없어. 무슨 법을 준용하죠? 채권 발행 절차에 준용되는 법은 지방재정법. 이런 거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책자를 넘깁니다. 넘겨서 138페이지 5번, 6번 발표하시고. 너무 중요하죠, 다.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동그라미하고 매수 절차 동그라미.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 줄 것입니까? 손 떼시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을 준용합니까? 줄 것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공치법이라고 합니다. 약칭해서 무엇이라고 하죠? 공치법. 그래서 비교해서 외워야 돼. 아까 도시공개시설 채권 발행 절차에 관하여 이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무슨 법을 준용합니까? 지방재정법. 장기 미집행 도시공개시설 부지의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무슨 법 준용하죠? 공치법. 그럼 또 시험이 이렇게 되잖아. 매수 청구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개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대금을 지급할 때 매수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옮겼습니까? X.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옮겼습니까? X.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야 한다. X. 다 틀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공개시설 부지를 서울시청에서 매수했을 때 그때 매수 가격 산정에 관하여는 이 법 국토교육법 규정이 없어. 국토교육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공치법을 준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공치법 그렇게 외워놔야 돼. 매수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다. 다 틀리게 된다고.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보통 뭐 관할 시청군청에서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야 한다. 옮겼습니까? X. 그러니까 이렇게 썩을 수밖에 없게 계속 유혹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깐깐하게 외워둬야 됩니다. 매수 가격은 공치법 준용. 국토교육부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공치법을 준용한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은 암기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고요. 138페이지 핵심 콕콕 바로 위에 동그라미 2번.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죠? 기역, 리연, 티귿, 리얼.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 기역부터 리얼까지 묶어서 암기.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잠깐 볼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되지면은 서울시청에 관할 시청군청에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매수 청구를 받은 시청군청에서 몇 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리죠. 6월. 그때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알렸어. 그럼 매수입니까? 매수 거부입니까? 매수 거부라고 하는 거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알렸으니까 매수 거부죠. 그리고 당신의 토지를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매수 대상 토지를 알렸어. 매수 대상 토지를 알리면은 몇 년 내에 매수해야 됩니까? 2년. 근데 매수 대상 토지를 알리고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수를 하지 않는 거죠. 이번에는 매수 거부입니까? 매수 지연입니까? 매수 지연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에는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된 갑과 을의 토지에서 일정 개발이 허가될 수 있죠. 그때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은 꼭 외워야죠. 몇 층으로 시작하죠? 3층 이하. 기억 보내보세요. 3층 이하. 저 어디에? 공동주택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단독주택이 외워야 되죠. 3층 이하인 단독주택. 그리고 니은 보내봅니다. 3층 이하는 뭐죠?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때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무엇인지 건축구에서 배우니까 지금 무엇일까 궁금해할 필요 없어. 건축구에서 배워요.
아무튼 3층 이하인 1종 근린 생활시설은 허가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3층 이하인 몇 종이죠?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이렇게 오면 되네요. 뭐. 매수구부 매수지연 시 허가 대상 3층 이하인 단독주택 1종 근생시설 2종 근생시설은 허가될 수 있다. 그때 근린 생활시설이 무엇인지는 건축부에서 배우자. 기다리자. 그렇게 하면 되겠네. 기다리자. 지금 혼자 연구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청소하고 상관없이 공작물 설치, 공작물 설치는 허가될 수 있잖아. 그러면 아까 2년 동안 공사와 미집행되고 저쪽에 2년 동안 공사와 미집행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었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공계획 실부지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이를 위한 형질 변경이 허가됐잖아. 10년 미집행의 지목에 대해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은 일단은 가설 건축물이 아니고 몇 층? 3층으로 시작하면 되지. 3층 이하인 단독주택 1종 근생시설 2종 근생시설 공작물 설치 이렇게 외워나가면 되죠. 이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외우고 잊어버리고 한 3번 정도 외우고 지나가버리라고. 문제풀이 할 때 7월달쯤 되면 몇 번 지나가면서 외웠잖아요. 익숙해요. 그리고 문제 안 풀리면 외우지 말라고 외우더라고. 그래서 7월달부터 준비 탕 하면 돼. 그래서 암기사항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암기 대상을 못 외워서 시험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단 강의를 많이 듣지 않고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외워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외워서 모의고사 점수를 올릴 때입니까? 제도를 많이 들어야 됩니까? 넓게 보고 정확한 법률로 정의된 용어를 익혀가고 교재를 많이 읽어두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지금부터 너무 줄여서 요약해서 암기 위주로 가면은 나중에 어렵게 나오면 흔들려. 요즘엔 난이도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정답은 시험 치고 나면 무엇이 옳았다고 그랬죠? 어떤 특강 자료, 어떤 요약집보다 기본서가 늘 옳았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늘. 수능을 시험 쳐보면 이제 아는 거죠. 처음에는 막 이렇게 줄여서 하면 좋을 것 같죠? 이거만 외우면 될 것 같죠? 못 외워요. 요약집 나중에 나오면 한 240페이지를 줄여주거든요. 800페이지를 240페이지를 줄여줘. 5월달에 하거든. 근데 줄여주면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이거만 외우면 되죠? 그래. 그렇게 물어보고 외우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러면 240페이지 못 외웁니다. 저만 외워요. 못 외우죠. 어떻게 외우냐고. 다른 과목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물어보고 외우는 사람 아무도 못 봤고 설사 외우더라도 단순 암기는 정답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걸 늘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해하고 제도에 대해서 통한다면은 부분적으로 암기하지 못하더라도 암기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런 것은 지엽적으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살짝 외워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선의 모의고사 점수는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공부하면은 외워야 될 거 안 외웠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는 제가 여러분 점수 다 알죠? 18점부터 한 25점 사이 많죠. 그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미약하게 시작하나. 그죠? 네, 끝에 마지막에 60점 넘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9월달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많이 봤거든요. 진짜 9월달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진짜 한 번도 60점을 넘지를 못한 거야. 그분이 당당히 합격해서 돌아온 걸 무지 많이 본 거야. 그래서 프로는 처음에 점수 잘 나와도 웃는 게 프로가 아니고 마지막에 합격해서 웃는 게 진정한 프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아싸 139페이지 마무리할게요. 도시공계획설 결정의 실효입니다. 이렇게 해서 3월달 모의고사 점수 망친 거 위로 좀 됐죠? 오케이. 자, 도시공계획설 결정 실효. 도시공계획설 결정의 실효입니다. 실효. 아직까지 점수가 안 나오는 단계라고. 읽어보겠습니다. 도시공계획설 결정 고시로부터 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로부터 몇 년이죠? 20년 동그라미.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을 고시해놓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은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줄 것이십시오.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을 동그라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효력을 잃는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줘봐주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은 이거 했죠? 봐주시고요. 여러분 도로 위에는 갑의 토지였고 밑에는 을의 토지였고 그죠? 갑과 을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갑과 을의 토지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도로 용지로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갑과 을의 토지를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라고 불렀지 뭐.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를 사위 결정고시는 갑과 을의 토지, 지상, 지하, 공중, 수중, 수상, 도시군 계획시를 부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허가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원칙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제일 먼저 몇 년을 배우느냐면은 2년입니다. 도시군 계획시를 사업을 결정고시에 놓고 2년 동안 공사업 미집행되고 단계별 집행구역 등 수립이 없다면은 무엇이 허가됩니까?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다. 이거 배운 거죠. 2년 미집행에 단계별 집행구역 등 수립 없으면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의 건축 등이 허가되고요. 그 다음에 몇 년을 한 거죠? 10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로부터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청 군청에 뭐 할 수 있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 거고요. 마지막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20년 동안 공사업 미집행되면은 20년이 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갑과 을의 토지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한 그 결정고시의 효력은 실효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세 개를 한꺼번에 보는 게 제도를 보는 거 맞죠? 이렇게 넓게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매도 청구죠? 매도 청구는 거의 뭐 매년 빠짐없이 출제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쪽에서 출제될 확률은 매우 낮아요. 한 10% 정도. 매도 청구가 한 90% 정도 비중으로 출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상당히 많은 이제 진도가 나가게 됐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이 오시면은 142페이지 제7절 지구단위 계획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는 국토교육법을 마무리하고 도시개발법 일부까지 진도가 들어갈 수 있게 준비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